안녕하십니까. 어제 이 수행자는 자각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두 가지였죠. 하나는 수행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그 수행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수행을 본질을 이루기 위해, 얻기 위해, 해 나가기 위해 자기의 성향과 근기와 인연에 따라 방법을 배우게 되는데 그걸 수행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숙달되도록 집중적으로 익히고 있는 자기만의 수행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수행법을 스스로에게 자문하거나 누군가 물었을 때 나는 이런 수행법을 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수행법이 있는가? 이 두 가지의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수행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어제는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무탐무진, 무치를 익히는 것, 이것이 수행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했다면 오늘은 단 하나의 수행법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보려고 해요. 단 하나의 수행법이라고 하는 건 사람마다 틀려요. 사람마다 근기가 다 달라요. 부처님 당시에는 절수행이라는 걸 안 했어요. 절수행 안 했습니다. 또 우리가 요즘 하는 가나선수행 이런 거 안 했어요. 가나선수행. 또 무슨 신묘장구 대다라니 이런 추력수행 안 했어요. 염불은 하기는 했는데 지금과는 본질이 많이 달랐죠. 지금은 소리를 내고 듣는 것, 명호가 중심이 되지만 그 당시엔 그것보다는 뭐가 훨씬 중요했냐면 열의 시포라고 하는 명호를 통해 석가모니 부처님의 역할과 그에 대한 존경심, 그래서 귀의하는 마음을 키우는 것, 그래서 사실은 소리를 내고 듣는 것보다는 뭐가 훨씬 중요했냐면 그 뜻을 마음으로 새기는 게 훨씬 중요했어요. 물론 그걸 염불이라고 했습니다. 수행 방법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부처님 당시에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큰 착각이에요. 미래에도 이런 걸 할 거다? 큰 착각이에요. 미래엔 수행 방법이 완전히 바뀌겠죠. 문화가 바뀌었으니까. 수행 방법은 근기마다 성향마다 전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접해 본 다음에 그 중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걸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것들을 선택을 하면 그러면 선택이 되어지는 순간 다른 수행법들도 당연히 연습도 하고 해보기도 하고 할 수 있지만 항상 놓지 않고 꾸준히 하는 나만의 수행은 점점 더 신경 써서 갈고 닦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오늘은 이제 오랜만에 마음이 허무해요. 이게 이 리듬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오늘은 마음이 허무한 날이에요.
그런데 리듬으로 치면 컨디션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허무해서 컨디션이 안 좋아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자기만의 수행을 해야겠죠. 자기만의 수행을 해야겠죠. 그럼 수행을 하는데 수행을 왜 해요? 그렇지. 그거는 이제 원래 그런데, 예, 마음이 컨디션이 안 좋아요. 마음이 허무해. 근데 이제 수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수행을 왜 하느냐 이거예요. 네?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마음이 허무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예요. 또 컨디션이 좋아요. 기분이 붕붕 떠. 그러면 그때 뭐 해야 돼요? 수행해야 되죠. 그럼 그때는 수행을 왜 해요? 마음 더 좋아지라고? 그냥 하는 거예요. 자꾸 마음을 경쟁 상대로 삼으면 안 돼요. 컨디션이 좋은 게 안 좋아지려고 그러는데 안 좋아지려고 하는 흐름에 저항을 해서 좋게 만들려고 하고, 컨디션이 안 좋은데 그 안 좋은 마음이 싫어서 없어졌으면 좋겠어서 그걸 막 없애려고 하고, 이게 바로 탐진치예요. 이걸 보고 탐진치라고 하는 거예요. 수행을 하면 좋은 점은, 마음이 허무할 때 수행을 하면 좋은 점은 진짜 허무해져요. 더 허무해. 그 허무한 마음이 더 강렬하게 직면돼요. 얼마나 좋아요. 언제 허무한 마음을 느껴보겠어요. 저한테는 정말 오랜만에 허무해요. 그래서 소중한 경험이에요. 항상, 자주, 종종 허무하거나 우울한 사람들한테는 그 마음이 자주 볼 수 있는 기회지만, 이게 수행을 하다 보면은 그런 마음들이 없어지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없어도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계를 만나기가 어려워. 그런데 좋은 점은 수행을 하면 그런 마음이 더 리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 온 기회인데? 잘 봐야지. 그리고 수행을 할 때와 수행을 하지 않을 때를 잘 비교해 봐야 돼요. 그런 경험들이 있을 때, 수행을 할 때 이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냥 내비두면 어떻게 변하는지, 수행을 하지 않을 때 이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서 깨끗하게 물러가는지 아니면 찝찝하게 남아서 여력이 오랫동안 가는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놓고 봐야 돼요. 그걸 보고 수행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한 수행법들이 각자 다를 뿐인 거예요. 누구는 마음의 컨디션이 안 좋고 힘들면 몸을 움직이는 게 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절수행을 할 수도 있겠죠. 이력 스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오랜 세월 동안 크게 삐뚤어지지 않고, 크게 잘못된 길을 가지 않고, 계속 이 중생활 잘하고 수행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본인은 할 게 있었다. 컨디션이 좋든 안 좋든, 마음이 좋든 안 좋든, 화가 났든 안 났든, 그 끊임없이 변화하는 파도 속에서
자기는 매일 해야 되는 수행이 있으니까 이 수행을 지켜나가기만 하면, 수행을 지켜나간다라고 하는 게 하루에 몇 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지킨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수행을 해 나가는 그 흐름을 소중히 지켜나가기만 하면, 그러면 자기에게는 끊임없이 다가왔었던 몸의 문제, 마음의 문제, 상황의 문제가 저절로 이 수행 하나로 해결이 다 됐다 이거예요. 수행을 하다 보면 안 좋은 경험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안 좋은 경험을 안 합니까? 도둑놈 신봅니까? 과거에 잘못을 했으면 그 악업에 책임을 져야죠. 안 좋은 경험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경험을 소화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단 하나의 수행은 밥 먹는 거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삶을 살려면 이유, 컨디션, 상황 이런 거 전부 상관없이 밥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밥을 왜 먹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먹지. 그냥 먹지. 자, 머리 아픈데 밥 때가 됐어요. 그럼 밥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그거 먹을 때 그런 생각해요? 아, 이거 먹어가지고 머리가 나아야겠다. 그런 생각 하나요? 그런 생각으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먹잖아요. 먹으면 해결이 될 수도 있지. 슬픈 날이에요. 그럼 밥 먹어요? 안 먹어요? 밥은 먹어요. 어떻게 안 먹어? 우리가 수행자로서의 생명력이 강렬해지려면, 마치 육체가 건강해지려면 뭘 잘해야 되냐면, 우리 절에 어린이 홍삼 공약물이 올라왔거든요. 어린이 홍삼. 근데 그 설명서에 어린이 홍삼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떻게 좋은지를 쭉 설명을 하고 맨 밑에 줄에 밥이 가장 큰 보약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특별한 거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모든 건강의 기본은 가장 기본적인 밥 먹는 거.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괴롭고 그럴 때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고 싶으면 어떤 특별한 특식을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먹을 때 항상 기본으로 마음의 기본 밥 먹는 수행, 자기만의 기본 수행, 이 기본 수행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나는 마음이 허무할 때 오늘 어떤 수행을 했을까요? 요가를 했을까요? 설마? 스스로를 잘 봐야 돼요. 밥 먹을 때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고 싶으면, 내가 이런 걸 좋아하지, 내가 이런 걸 좋아하지 이렇게 추론을 해야 돼요. 아니면 자기가 뭘 잘 먹는지를 관찰해 봐야 돼요. 뭘 잘 먹는지를 관찰해 보면 되잖아요. 그럼 그게 자기가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기회가 있을 때 특히 다양한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본능적으로 어떤 수행에 의지하는지를 발견하기가 쉬워요. 나는 오늘 오랜만에 마음이 안 좋으니까 내가 어떤 수행을
주로 의지하고 있는지 조금 더 명확하게 티가 나더라고요. 그런 수행들을 발견하고 싶으시면 마음이 안 좋아지시길 바래요. 제가 청주 용화사에서 입보살행론 인욕품 강의를 할 때 끝날 때 항상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다음 주 입보살행론 인욕품을 배우러 오시기 전까지 꼭 분노하실 일을 만나시기를. 그래서 배웠었던 이론들을 직접 실천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그 순간에 그 문제가 남 탓이라고 하고 있는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지, 그 마음을 해결은 못해도 그 관점을 거둘 수 있는지, 그리고 거둔 다음에 차례로 배웠었던 응급조치들을 자기가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경계를 만나보지 않으면 절대 연습할 수가 없어요. 시뮬레이션만 가지고는 절대 연습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오늘 관점 하나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안 좋을 때, 몸도 안 좋을 때,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삶의 그래프가 아래로 내려갈 때, 이때 그 아래로 내려가는 경험들을 너무 혐오하거나 피하려고 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그러기보다는 사실은 조금 더 용기 낸다면 반가워할 줄도 알아야 돼. 정말 오랜만이다. 연습 문제, 실전 문제. 숙달 된다면요. 이렇게 관점을 바꿔나가야 숙련된 자신의 감정의 요리사가 되는 거예요. 숙련된 자신의 감정의 요리사. 짜파게티 요리사가 생각이 나는데 약간 딴 생각이 나는 거 보니까 오래 했네요. 자, 그러면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